자, 오늘 그럼 저와 함께 할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마다 시장이 왜 이럴지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종목 상담도 저희가 진행을 하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뭐 시황 이야기. 조기준 매니저와 최원범 매니저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저희가 종목 상담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래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시간을 쓸 예정인데요. 그때 미리 지금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02-2000-4989 문자샵 2034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그때도 받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오늘 어제 우리가 용호상박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 진짜 무색하게 저도 아침에 좀 오히려 허탈하더라고요.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시장을 이렇게 빼버린다라는 것. 거품론은 뭐 끝나지 않은 거였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이슈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항상 AI 거품 넣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잠재웠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잠재우지 못하고 아침 저녁에 5%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는 특이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특이 케이스는 이제 미국 정부 셧다운도 있었고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짐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풍문 이야기 중에 어제 같은 상승장이 마지막 탈출할 기회였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떠돌긴 하잖아요. 어제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보셔도. 아니 어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제 그러니까 미국이 빠졌던 거는 그러니까 저는 특이 케이스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옵션 만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 목요일 날 전에 보면 수요일 날이든지 화요일 날 급등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셔포 이제 헤지펀드들이라든가 와이컬 버리를 필두로 해서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이닉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항복을 했는데 이번에는 빈틈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감가상각이라든지 허점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요번에는 조금은 이제 숏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오늘 하락을 시켰고 아마 이제 오늘 금요일 저녁에 이제 차익이 실현하는가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포지션을 상방으로 열든지 제 생각에는 오늘 이제 디데이기는 하긴 하겠지만은 성공을 했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보기엔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AI 거품론을 두고 롱과 숏의 이 포지션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숏이 그냥 당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사실 이 원인은요,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네. 일단 매출 채권이라는 것, 외상으로 엔비디아에게 이제 GPU를 갖다 쓰고 돈을 아직 주진 않았다. 요거를 지금 문제를 삼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매출이 늘어나는데 매출 채권이 왜 늘어나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매출 채권 부분이고 결국에 매출 채권이라는 게 이제 급증을 했고 거기에 이제 수급 문제가 좀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 매출이랑 현금 흐름이랑 지금 고객에 대한 구조는 지금 정상이다. 라고 이제 반박하는 또 반박론도 굉장히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 매출 채권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SPV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SPV? 특수 목적 이제 기구라고 하는데 이 SPV 쪽으로 이제 우리가 지갑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돈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활용하고 있는 펀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오픈AI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쪽으로 칩을 구매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돈을 엔비디아가 넣어놓은 다음에 그러면은 그쪽 돈을 활용하고 그러면 결국 매출은 지키는데 결국에는 돈 번 사람은 없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그러면 가수요 아니냐 그러면 이제 버블이 그쵸.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결정을 또 한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시장이 지금 고점이 나오고 나서 어떤 바이럴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그게 어떤 명분을 삼게 되고 굉장히 좀 그게 화랑산처럼 이제 스노우볼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좀 과열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주가도 과열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런 소문에 의한 아니면 이슈에 대한 부분도 좀 과열된 게 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미 있었던 일이라는 거 일단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실적이 나왔고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좀 명분을 찾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기 모드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확인을 했을 때는 정말 돈 잘 벌고 이 AI 버블이 보이지 않는다는 젠슨 왕의 코멘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갑자기 매출 채권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AI를 떨어뜨린다? 이거는 뭔가 펀더멘탈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 흐름이 아니고요. 정말 시장에서 그냥 수급으로 내렸다 올렸다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최현모 매니저가 이야기한 대로 일단은 좀 대기, 관망의 상태로 일단 현재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뭐 매출채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매출채권 문제도 터지려면은 결국에는 뭐 외상으로 한쪽에서 갚지 못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자금이 이제 엔비디아 같은 쪽에서 자금이 이제 부족해졌다. 이런 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는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실적에서 확인했다시피 여전하죠? 네, 여전히 유효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블랙 앤 루빈이 이제 완판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블랙 앤 루빈 매출을 이제 연 뭐 5천억 달러를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버블이냐라고 하는데 버블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러니까 레이 달려도 얘기하고 버블은 있을 수 있으나 맞아요. 뭐 과거에 2008년도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액 전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옵션 만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특히 케이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도 옵션 만기 앞두고 항상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제 심각하게 공격 매도 공격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잠시 확대됐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곧 오늘 끝나고 바로 사라질 이슈고. 또 하나가 이제 외상 매출금도 얘기를 했지만은 또 뭐 리사 쿡 의원의 발언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평가된 자산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자산이 올랐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뭐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꼭 주식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뭐 CDS도 프리미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주식이 이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금 자산도 있을 거고 많은 쪽이 있을 텐데 유일하게 이제 한꺼번에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발언에 의해서 매파적인 한 연준 의원의 발언이 좀 크게 해석된 것도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 뭐 셧다운 되면서 가장 긴 셧다운이 일어나면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축소되면서 이제 공교롭게도 햇빛 그러니까 이제 슈퍼들이 명분을 준 거죠. 하락할 수 있는 명분을.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졌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뭐 성장세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뭐 리사 쿡의 발언이 뭔지는 모릅니다. 위험 자산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뭐 시장이 그동안 안 오른 건 아니기도 하고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건 맞긴 한데 저는 사실 지금 시장의 하락의 이유 그나마 좀 이 매출 채권에 대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타당성은 된다. 하락의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최현보 매니저님 보셨을 때 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금리 인하 할 줄 알고 좀 미리 땡겨서 올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금리 인하가 12월에 어렵다고 하면은 상승분 일단 뱉어내긴 해야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일단 이 연내 금리를 2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FOMC가 없고 12월 달에 FOMC의 주목이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오늘도 이제 연준 인사들의 또 발언이 있습니다. 또 9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또 전 윌리엄스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 오늘은 또 부의장인 제퍼슨의 또 발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는 어떤 공포감도 좀 조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미국의 또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또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죠. 근데 또 거기에 또 실업률이라던가 하나하나 또 이제 또 달수를 짚어보면은 이게 또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영향이 많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투심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트리클 다운 되면서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 또 금리에 대한 동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금리를 계속 이제는 생각을 12월 달에 안 할 수가 없네. 엔비디아 실적 끝났고 그 전에 에이펙 끝났고 그럼 굵직한 이슈는 이제 뭐가 남았냐 하는 거죠. 이제 엔비디아 끝나고 FOMC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동결을 바라보는 걸 일단은 가정을 하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좀 방어적인 자세로 보자 말씀드립니다. 일단 금리 동결을 스탠스로 12월 10일이죠. 그때까지는 일단 좀 우리가 끌고 가봐야 되는 그런 흐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흐름 안에서 조기준 매니저님, 시장을 어떤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면서 빠지면 빠질 때마다 지금 계속 사야 되는 건지, 앞서 최현범 매니저가 이야기한 대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기만 해야 될지 시장을. 저는 뭐 이제 뭐 보기만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무역 수지도 이제 20일까지 봤더니 저번 달에 비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론 이제 AI가 버블이 있는데 저는 이 버블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지금 현재 추론 형태로 해서는 계속 간다면 버블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AI가 피지컬 AI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와야 된다. 와야지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론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상담하고 이제 뭐 그 결과값을 도출하고 이제 라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정도에서는 AI가 성공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하고 젠슨왕도 얘기를 하잖아요. 로봇과 AI를 지금 화두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미국이 부도가 당하지 않으려면 로봇과 AI가 답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 AI가 이제 더 다면서 이 피지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장 자동화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해야지만이 지금 그러니까 AI의 버블을 잠재울 수 있을 거다. 계속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단기간에 지금 뭐 버블이 바로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버블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디램 가격이라든지 초호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램이 수요가 지금 현재 공급을 3배를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급하게 디램 라인을 증설하고 있고 그래서 서버용 디램이 봤더니 128기가가 37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보면은 과거에 비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외국인이 굉장히 오늘도 3조를 팔았지만은 최근에 이제 매도세가 11월 한 달에 보면은 이제 과하게 팔았고요. 6월 달부터 비교해보면 아직도 4조가 매수입니다. 그래서 4조 정도를 더 팔 수는 있겠지만은 다음 주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진정 국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위주의 종목들을 분할 매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정도 분할 매수 저점으로 우리가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최한범 매니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동의하고요. 제한적인 우리가 기다림을 좀 보자라고 좀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기술주 위주로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오늘 둘이 합쳐서 1,000만 주 이상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 연기금이 또 두 종목을 또 순매수를 하고 또 마감을 시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올라가는 것에 조금 더 베팅하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한적인 또 낙폭이 또 있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또 자리매김을 하고 올라가야 될 텐데 그 시기적인 측면이 11월까지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래도 염두를 하자는 거지 여기서 그냥 우리가 더 팔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홀딩 관점이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란 전력 설비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형주 단이 이 정도까지 빠진 게 굉장히 또 오랜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래에 성을 짓게 되면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결국에 그 중간중간에 물을 끼얹으면은 우리가 이제 두꺼비 집듯이 굉장히 좀 진액이 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쪽이랑 말씀드렸던 뭐 변압기 쪽이라는 게 너무 좋거든요, 실적들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포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토픽은 역시나 이수페타시스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계속 이제 우리 고다층 기판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해보자. 네. 실적에 맞춰보자라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또 기판 쪽에서는 또 원익 IPS랑 대덕전자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판 쪽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원익 IPS, 대덕전자였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야죠. 네. 근데 95,000원 이하에서
계속 모아가야 된다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제 이제 젠슨 황과 더불어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면담하고 러브샷 했듯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껄끄러운 관계였거든요. 계속 뭐 수주가 없었고 선친 때에 이제 그런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뭐 3나노 뭐 공정이 수율이 안 올라오면서 계속 이제 수주가 없었는데 이제는 D램이라든지 그다음에 HBM 수주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내년에 영업이익을 83조, 올해 35조인데 2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95,0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에 두르고 왈가왈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런 사이클에서는 조금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잘 잡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요게 추가적인 질문인데 두 분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조정을 한 정확하지 않지만 2번, 3번 정도 거쳤습니다. 최소 2번은 거쳤는데 제가 그때의 시기를 다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작년 연초에는 한 2달 정도 조정을 거쳤고 작년 7월쯤에는 3달 정도 거의 가까이 이렇게 좀 조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한 번 엔비디아가 조정 거치면 2달, 3달 동안은 그런 흐름을 좀 유지한다라는 건데 이번에도 지금 사실 이거 거품론 나온 거 이야기하면 한 달 이제 좀 될랑말랑 하거든요. 우리가 앞서 있었던 2달과 3달의 시간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까? 이건 좀 궁금하거든요. 최현무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2달 너무 길지 않을까요? 저도 그게 걱정이죠, 사실. 근데 그때도 사실 2달이 너무 2달 힘들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2달이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때랑 좀 다른 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점을 찾게 되면은 관세에 대한 결정 여부가 어느 정도 거의 일단락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러우 평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반전 포인트를 반전 카드를 쓸 수 있는 그쵸. 굉장히 좀 갑자기 나타온 또 타이밍에 어떤 카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할 것 그쵸. 같고 그리고 또 금리 인하가 일단은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점이 있어서 예전과는 좀 약간 좀 환경적인 부분에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길게 가기보다는 그래도 여기서의 또 반발 매수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좀 포커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조기준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블랙웰의 뭐 발열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 비백이냐 H백이냐 뭐 중국 수출 제한 건이 있었어. 근데 이 570억 달러는 중국을 제외한 뭐 매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60% 정도 달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의 83조 매출에 55조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거는 엄청난 실적이고, 그러니까 중국을 수출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노나 제외하고도 그만큼 확실한 실적을 찍어줬기 때문에 4분기에 또 650억 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2분기, 3분기보다도 20, 30%더 업사이드하는 매출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다시 상승 반전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그러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